주식 자체가요. 일단 4,500에서 5,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기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무려 연수로 따지면 19년째 여러분들께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 부장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 용어인데요. 그 주식 용어가 아니라 자 배워야 될 건요. 단기 과열 종목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고 기나긴 횡보 이후에 기준봉이라고 하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 이후에 어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체크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단기 과열 종목이란 이런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단기간 내에 주가 급등, 거래량 급증, 그죠? 요게 이제 테마주 같은 거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적자고 회사 자체의 대주주가 20% 이하고 뭐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들어내는 악행들, 그리고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맞춰 나가려면 이거를 잘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러면서 과열 형성을 보인 종목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여기 투자자 보호. 여기 투자자는요 그냥 개인 투자자라고 보면 되죠. 개인 투자자 보호와 두 번째는 시장 질서를 유지를 위해. 자, 시장 질서를 위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를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정하는 제도가 우리가 단기 과열 종목이라고 그래요.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되면 그 이후에 지정되는 게 투자주의고요. 그 다음에 증거금 100%, 그 다음에 투자 경고, 투자 위험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주가가 올랐던,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정치인 테마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후진국 지수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됐든 금감원에서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정된 종목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제한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과 구별되고요. 매수 매도 전략에 신중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한국거래소는 자,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와 뭐에 따라 알고리즘에 따라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에 의해 그러니까 즉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단 비상벨이 빙빙빙 돌아가죠. 그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2,800개 종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고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요. 비상벨이 울리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주요 지정 기준은요. 3거래일 연속 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등 일정 수치 초과하고 투기적 거래, 테마성 집중 매매 등 이상 징후 감시하고 시장 감시 시스템에 따른 신속 지정 및 공지를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희한한 거는 내가 매수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3일간 거래 정지, 즉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더라. 과열 종목 지정되면요. 매수 매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좀 펼쳐놨어요. 자, 지정 기준. 이렇게 얘기하면요. 복잡할까봐 이걸 다시 줄였어요. 넘어갈게요. 깔끔하게 세 가지 조건 모두 다 충족하면 동시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단기과열 종목 지정에서 예고가 발표됩니다. 첫 번째. 자, 보시자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는 거 죄가 아닌데 알려고 안 하면 죄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 주가 상승률이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횡보하다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30% 상한가. 그럼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요. 과열 종목 지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다라는 게 저는
좀 개탄스럽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거래 회전율입니다. 최근 이 거래일 동안 평균 거래 회전율이 직전 40일, 늘 얘기하죠. 40개, 40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50, 20, 60, 120 이평선이 아니라 왜 40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이틀 동안 평균 거래 회전율이 40거래일 평균보다 몇 퍼센트? 50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가 변동성입니다. 최근 이틀 거래일 동안의 평균 일중 변동성이 어쩌다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맞아떨어지면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있었던 정치인 테마주 이런 것들 보면요, 물론 이 틀 안에 들어가지만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주시장이 엉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간단해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의 큰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쉽게 제가 웹서핑 하면서요,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주가 급등 40일 평균보다 30% 이상 상승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A란 기업의 직전 40일 평균 주가가 만 원인데 오늘 종가 마감이 13,500원이다. 그러면 이건 35%잖아요. 그러니까 30% 올랐으면 1번 조건이 충족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거래 회전율 40 평균보다 6배 이상. 그러니까 직전 40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였는데 갑자기 최근 2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70만 주야. 그러면 이건 700배 증가한 거니까 2번 종목 충족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 가격 변동폭이 커진다는 건데 40일 평균보다 1.5배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증가하면 직전 40일 평균 하루 변동폭이 1,000원. 그러니까 하루 최고가 11,000원, 최저가 10,000원, 변동폭이 1,000원이에요. 자, 최근 2일 동안의 평균 변동폭 1,600원, 최고가 14,200원, 최저가 12,600원, 변동폭이 1,6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배. 이렇게 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들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 동반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기준, 주가 상승률, 거래 회전율, 주가 변동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되고, 지정 예고 이후에도 시거래일 내에 동일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또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 시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최근에 무슨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종목들을 봐도 그래요. 자, 단일계 매매 적용, 단일가,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는 겁니다. 즉시 매매는 불가한 거고요. 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이 있고요. 차익 실현 물량 주의해야 되고요. 투자경고, 투자위원 종목 지정 가능하니까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런 종목입니다. 보실까요? 자, 오로비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예시를 주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잘못됐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자, 오로비텍이 보시면요, 여기 이제 지분율이요 10%입니다. 10%. 그러니까 20% 이하 종목은요, 여러분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오로비텍.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30% 상한가를 딱 가버리면요, 여기서 갭을 띄워버리면 이게 빨리 도망쳐, 그 얘기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는, 자, 내일부터 이 종목은 뭐에 들어간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주가는요,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른손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른손,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3년 연속 적자 회사입니다. 예, 이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아무리 거리랑 동반해서 이렇게 딱 상한가를 만들어 놓더라도요. 와! 그러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갭을 띄었다가 음봉을 만들어 놓더라도 여기 보면 검정색 화살표는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한가 만들 때 이쯤에 들어가서 갭 띄울 때 팔고 나오는 그런 위험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회사를 여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건요. 잘못된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자, 이 종목은 바로 네오팩트란 종목.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나보시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요, 무려 5년간 적자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여기도요, 상한가를 만들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갭 띄었다가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렇게 단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검정색 화살표는 여기서 더 머물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기준봉에 나왔을 때 반드시 종가는요 14% 이하가 맞다. 그래서 신의 사자란 종목으로 신의 사자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